사실 이제 최근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포스코 포항제철 네. 복구 이야기를 저희가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다음에 또 언제 마무리가 될지, 네. 또 그로 인해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조선주 애들이 또 피해 보는 건 아닐지.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우선은 3기 가동은 뭐 재개됐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네. 예. 일단은 주말 동안 계속 그 경북 쪽의 신문이라든지 그쪽 나오는 언론들 뉴스를 계속 봤는데 진짜 가면 좋은데 들여 보내주질 않을 것 같아요. 포스코에 가고 싶은데 네. 들여 보내주질 않을 것 같고.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 휴민트라 그러죠. 국정원이 휴민트라 그러죠. 그래서 개인적인 휴민트를 통해서 일단 좀 알아봤는데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아까 전에 우리가 방송 중에도 얘기했지만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다. 연말까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계에서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지금 언론에 통해서 나온 얘기부터 먼저 보게 되면 네.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이 쇳물을 녹이는 용광로, 그러니까 고로 같은 경우는 가동이 모두 재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쇳물을 녹일 수가 있어요. 3기는. 네. 만약에 이게 식어버리잖아요. 네. 식어버리면 철이 녹는 전까지 온도를 올리는데도 3에서 5주가 걸려요. 3에서 5주. 그 온도를 다시 올려놓는데. 3에서 5주가 걸리고 설비가 돌아가더라도 그 설비가 정상 가동이 되는데 또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야, 그럼 거의 2달을 또. 그렇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어쨌든 고로가 다시 쇳물을 녹일 수 있는 식진 않았다. 식지는 않았다기보다는 다시 이제 팔팔 끓이고 있다. 끓고 있다. 팔팔 끓이고 있다. 다시 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강 공정하고 연주 설비도 이제 복구가 마무리가 이제 됐다라고 해서 그 소위 말한 철강 반제품 슬래브 뭐 생산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로가 뭐고 뭐 연주 설비가 뭔지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고로는 용광로예요. 이거 화면 좀 같이 보실게요. 네. 고로는 팔팔 끓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끓여서 녹여서 그걸로 뭔가를 나오네. 요게 용광로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용광로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쇳물이 이렇게 붙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 쇳물이 지금 그 고체가 액체가 된 건데 네. 처음 이 철광석을 그러니까 고로를 만들고 철광석을 이 고로 안에 넣고 이 녹는 전까지 올리는데 최소 3주, 많게는 5주까지 5주.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항상 쟤는 팔팔 그렇죠. 끓고 있어요. 팔팔 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철광석에서 순수 이제 철만 뽑아내는 거죠. 불순물 제거하고 이제 철만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용광로 네.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고로 용광로에서 이 철을 녹여가지고 순수 철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슬래브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슬래브가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많이 나오잖아. 네네. 포항제철 견학 가면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 방금 이 쇳물을 그러니까 쇳물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요거를 일단 1차 반제품은 이렇게 슬래브 요거를 만드는 거죠. 판때기로 만들고. 그죠. 이 판때기를 만드는 건데 이게 좀 굵은 판때기예요. 그렇지. 굵은 그걸 판때기이기 이제 때문에. 눌러서 또 이제 쓰는 걸로 만드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슬래브를 만드는데 요거까지는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건 된다. 요거까지는 상대적으로 이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네. 이 용광로하고 제강공정 연주 설비, 그러니까 연주 설비가 이렇게 슬래브 제품을 만드는 것도 연주 설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판재료하고 또 말씀드렸는데 판재료하고 이제 형광 제품 만드는 것도 연주 공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연주 공정 같은 경우 이제 제강 공정하고 연주 공정이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 제강 공정을 그냥 간단하게 이 슬래브 지금 보이시는 이 철강 쇳물을 판때기. 녹여가지고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 기초 재료? 기초 재료, 기초 원재료를 만든 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만드는 것을 제강 공정이라고 그냥 하고 네. 연주 설비는 네. 이제 이 방금 보신 슬래브 네. 이 철강 반제품을 가지고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드는데 이 철강 제품에서 판재료 그리고 조각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판재료 같은 경우는 불순물이 거의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바로 제품 만드는 거니까. 상당히 고품질. 네. 고품질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네. 이 슬래브 요 빨갛게 달궈진 철을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판재료 그러니까 판재가 나오는 열연강판이란지 냉연강판이란지 후판을 만드는 판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 H형광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HBM이란지 그리고 선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철근이죠, 천재가. 네네. 철근을 만든 건 조각류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생산이 지금 안 된다 그래요. 이게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제 정보통에 의하면은 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에서 네. 이 자동차 강판을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네시스급 이상 고급차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공급받아요. 그럼 제네시스 또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고차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 봐야 돼. 근데 판재랑 그러면 조각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거의 그 국정원급 그 내부자가 한 명 있는 거잖아요. 그냥 국정원에서 휴미터라그러니까 저도 휴미터 써봤어요. 휴미터 써봤어요. 아, 개인적인 정보원. 네, 그 개인적인 정보원의 그 정보에 의하면은 네. 이게 올해는 힘들 수도 있다. 이게 올해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안 된다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네.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판재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열연 강판, 내연 강판, 후판, 강간, 칼라 강판. 칼라 강판 스테인리스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맞아, 스탱. 네, 스탱. 네. 스탱.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내연 강판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이제 가전 쪽에 들어가고 뭐 후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굵은 선박용 그거라 보시면 되고 네. 조각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기초 토목할 때 네. 뼈대 세울 때는 철근이라든지 그리고 현강, 봉강 뭐 이런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각류 같은 경우는 조금 저급강이라 보시면 되고 네네네. 소위 말하는 용광로 고로 같은 경우는 네.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만 있어요. 포스코만. 맞지. 나머지 이제 뭐 동부제철, 네, KG DB. 동부제철 맞죠? 네, 케이지로 넘어갔지. 나머지 이렇게 철강사들 같은 전기로. 경우는 전기로예요. 네. 전기로라서 전기로에서 이 조각류를 만드는 거예요. 조각류. 조각류. 예, 전기로 같은 경우는 약간 품질이 떨어져요. 뭐 이렇게 불순물 들어가고 해도 되니까. 해도 이렇게 조각이 떨어지고 이게 고로 같이 이렇게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포스코밖에 현대철하고 포스코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동국제강도 전기로거든요. 네네. 동국제강도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그리고 동국제강하고 이쪽 보게 되면 이제 네. 전기로인데 특이한데 동국제강은 전기로임에도 불구하고 후판을 만들어요. 왜? 기술이 좋나? 기술이 좋다기보다는 그만큼 공정이 긴 거죠. 해서 또 없애고 해서 없애고 네. 해서 없애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철공소에서 한 얘기를 빌리면 이게 연말을 계속 하는 거죠. 연말을 계속해서 불순물 제거를 계속 하는 거죠. 품질을 계속 높이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대장간에서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때리고 하는 다시 것처럼. 놓고 때리고 다시 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정이 계속 긴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정상화까지는 그러면 거의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그거는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그거보다 더 길어요. 더 길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네. 그 포스코에서 사실은 올해 전반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쵸. 재고가 쌓인다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뭐 열연, 후판, 뭐 STS 이런 재고가 그래도 한 3개월치는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도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제품을 광양제철소 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걔들이 또 하면 되니까. 만들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이따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제철소가 생산하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 제철소가 어쨌든 가동이 돼야 무조건 돼야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 아변 공정 같은 경우 지금 배수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네네. 전력 공급도 67% 정도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물은 다 빼낸 것 같아요. 물은 물은 다 이제 뺐고. 빼낸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진흙벌 있잖아요. 그거 다 또 닦고 예. 다시 말리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말에는 1 냉연 그 2 전기강판, 10월 달에는 1 열연 2, 3 후판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1, 4 선제 그러니까 1 공장 4공장 얘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2 냉연 그리고 12월 달에는 3 선제 그리고 스테인리스 2 냉연 및 2 열연 같이 이제 12월 달에 될 예정인데 이렇게까지 포스코에서 생각한 대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3개월 내에 아변 된다. 라인이 복구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재고로 우선은 커버리지는 된다. 예, 재고로 커버링하고 광역 제철소 커버링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스코에서는 어쨌든 12월 초까지 무조건 이 끝낸다. 열연 공장까지 이제 라인을 복구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광양 제철소하고 네.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태국 쪽에 해외 법인 쪽을 활용해서 후판하고 열연, 냉연, 도금, 스테인리스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게 되면 빨리 끝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개월 내에 끝이 나 있구나. 그럼 지금 광역제철소 돌아가고 3개월 정도 갈 수 있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재고가 약간 있었으니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까지도 정상화가 쉽지 않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산업부 그러니까 포스코에서는 일단 3개월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산업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련 2공장 네. 그러니까 제2 연련 이것까지 공장까지 정상화되려면은 일단 6개월 정도 6개월이 하고 있더라고요. 재고로 막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철강 네. 내연 강판하고 이제 후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미친 듯이 올라가겠네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적인 이제 휴민트 정보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 시민트 만나고 싶다. 네,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SM도 말씀드릴 건데 SM도 그 개인적인 휴민트도 정보를 있어요? 통해 가지고 그쪽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건 다 이수만이? 네, 이수만 쪽. 네, 마무리되고. 기사 그런 얘기가 더 재밌잖아요. 원래 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경제방송 다 나가도 네. 거기서 얘기 못하는 그런 얘기들 여고 들으려고 오는 거지. 네. 그래서 네. 그건 잠시 후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릴 네네. 거고. 그래서 지금 완제품 공장 완전 복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압연 공장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복구를 하는데 완전히 복구 그러니까 압연 공정. 그러니까 네. 좀 전에 말했던 판재료를 만드는 공정. 판재료. 그러니까 압연 공정이 네. 완전 복구가 되고 정상 제품을 출하하는데 그분은 2년 얘기하더라고요. 야, 2년. 야, 그럼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요 화면도 같이 보실게요. 네. 지금 압연 라인이 피해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도 들어오고 여기에 진흙까지 뻘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빼도 저 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물을 다 퍼내, 그러니까 펌프로 이 물을 다 퍼내더라도 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진흙 같은 것들 그치. 다 이제 걷어내야 되거든요. 결국 다 무슨 물이니까. 물 다 걷어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물호수 가지고 네. 저기 또 청소를 또 하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스위치 네. 이게 스위치라 해야 되나? 요 커서 있는 게 보이시죠? 배전판. 아니, 배전판. 네. 이게 물이 들어갔으면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안 돼요. 그죠? 다 갈아엎어야지. 갈아엎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일일이 그 소방관 색깔 네. 옷 입은 분 보이시고 물로서 보시면 동그란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모터거든요. 모터, 그럼 저 모터도 버려야 되네? 이거 다 버려야죠. 그럼 또 다시 해서 저걸 다시 또 하고. 왜냐면 제가 그 군생활 할 때 수해복구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동두천 근처에 부대가 아, 있어가지고 진짜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 지금 잘 보세요. 이게 공장 하나에 모터가 3,000개가 들어가요. 지금 이런 모터가. 그러면 저렇게 해서 뻘 다 빼서 그것도 다 버리고 다시 넣어야 그러니까 이 돼. 모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실린더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면은 3개월, 6개월 가능한 얘기인데 안 돼. 만약에 이 모터라든지 유압 실린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이게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전판 같은 경우 물 들어가면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무조건이죠. 그렇죠. 이것까지 작업을 다 하게 되면 이걸 또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재고가 있냐? 그렇죠. 이걸 다 그러니까 보세요. 공장 안에 3,00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철강공단이 5개예요. 네. 5개 단지에 15,000. 공장이 40개가 넘어요. 그러면 40이야. 40개 3,000개면은 지금 12만 개예요. 네. 이게 일시적으로 다 공급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LS에 있나? 물론 이게 잘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건데 만약에 뭐 공장에서 1,000개 정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1,000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공장에만은 지금 1,000개인데 그래서 한 공장만 집중을 해가지고 모터 다 갈고 정상화를 만들었을 때 3개월이 가능한 거지. 공단 전체를 돌리려면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6개월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없다. 거죠. 네. 와.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물을 다 빼내고 뻘 작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또 해야지. 그죠.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했을 때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유압 실린더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교체를 해야 돼요. 또 교체하고 그치, 또 교체해야죠. 테스트하고.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또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 불량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련이란지 후판이란지 이런 완제품을 불량 없이 그러니까 태풍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데 시간이 이 정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 2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정부에서 얘기하는 6개월까지도 쉽지 않을 가능성 충분히 지금은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 사진 보니까 네. 이해가 가요. 그죠. 6개월 더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실린더가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유압 실린더 그러니까 모터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 실린더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거 저 화면 줄여버렸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선강 지역하고 아변 지역이 나눠지는데 아변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후판하고 내연 강판 이런 거 만든 판재료. 이렇게 미는 애들. 그러니까 판재료를 만드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판재료를 만드는 아변 지역이 거의 거의 절반 다. 이상이 침수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공장이 40개가 넘는다라는 거 요것만 하더라도 저기 안에 들어간 게. 40개가 된다라는 거죠. 한 공장이. 근데 이 공장 안에 있는 모터하고 유압 실린더. 그러니까 유압 실린더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렇죠. 그 슬래브를 가져와 가지고 내년 강판을 만드든 후판을 만드든 이렇게 롤러를 돌리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롤러 돌리잖아요. 네. 그럼 그 롤러를 돌리는 게 유압 실린더가요. 맞아. 힘이 세야 돼. 네, 이게 모터를 못 돌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압 실린더가 이거를 제가 찾다가 아침에도 버스 타고 오면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게 적절하게 설명이 되면 못 찾았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에 공기 얻는 거. 요거 생각하면 뭐, 됩니다. 네. 유압 실린더. 제가 왜냐면 그 생각을 오래 해가지고 유압 실린더가 저희 자키 있죠. 차 띄우는 거 바퀴 같은 그 유압 실린더.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이게 모양이 그 자전거에 바람이 없는 이거 길다란 관 있잖아요. 네. 그거렇게 네, 생겼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네. 생겼어요. 그게 유압 실린더인데 네. 사이즈가 그 유압 실린더 그 공기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롤을 돌리잖아요. 맞아요. 돌리거든요. 네. 근데 이 유압 실린더가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녹이 쓰고 되면은 이거 교체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갈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롤러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전에 슬래브 이렇게 공정이 옮겨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모터 돌리는 거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모터하고 그 유압 실린더를 다 교체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시간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죠.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야, 그러면 지금 정상화가 사실은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네네. 하면 이거 근데 사실은 주가가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포스코 주가가 거의 최저일 때가 22만 1,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가 23만 원이에요. 네. 요건 어때요? 주가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 복구가 빠르게 안 된다 보면은 주가는 못 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포스코만 못 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포스코만 다른 애들은 되려 왜냐면 네. 지네가 생산을 못 하니까 그쵸. 옆에다가 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어쨌든 슬래브까지는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 자존심을 버리고 그 슬래브를 줄 거냐? 현대제철이란지 동국제약을 줄 것인가 아니면 현대제철 동국제약 쪽에서 요청을 해서 그 슬래브를 갖고 올 것인가.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스코에서 만드는 이 내연 강판을 가지고 제네시스급 이상의 자동차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차는 현대제철을 꼬셔가지고 야, 저쪽에 좀 받아가 좀 해줘. 갖고 와라. 네, 저쪽 해가 좀 해봐.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랩을 생산하고 광해제철수단지 해줘 돌릴 게 아니라 그걸 국내적으로 유통을 시켜야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매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거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네. 진짜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까지 다 마찬가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정부 입장에서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네. 그 바쁜 건 포항시죠. 음. 세금. 못 걷어. 그러니까요. 못 걷어. 난리나. 근데 그 포스코에서 나오는 그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포항을 살려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을 살리는데. 그러니까 포항은 그냥 포항제철이라 보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네.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도 지금 상당히 조마조마하죠. 그렇게 되면 긴급회의도 해야 되고 어쨌든 정상화 돌아가는데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추석 때도 이 복구 작업하는데 일당이 115만 원? 170만 원? 하루 일당이? 그거 네. 안 그래도 저도 봤거든요. 제 주변에 저희 네. 사무실 직원들이 다 거기 간다고. 다 거기 간다고. 야, 그럼 우리 일은 누가 하냐?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전기 시설에 물이 들어가는 상황일 때는 감전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게 그거 지금 이 전기 작업, 전기 선로 같은데 물이 들어가서 감전 사고도 날 수 있는데 그런 안전 장치를 안 하고 지금 복구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안전 사고가 언제 나도 이상하지 고무 않다는. 옷도 원래 다 입고 해야 되는데. 네. 하는데 그런 지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 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 내 목숨을 그렇기 담보하기에는 때문에. 일당 네. 170만 원이 택도 없다. 그렇죠. 물론 170만 원만 보기는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하는 게 물론 돈 많이 주긴 하지만 그 안전이 담보가 된다라면 좋겠지만 네.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라면은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조심해라. 포항 복구장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조심조심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노가다 같은 경우도 저도 현장에서 일한 게 한 7, 8년 되거든요, 저도. 7, 8년 돼요. 아,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아르곤 용접까지도 다 해보고 이랬었는데 예전에 어릴 때 이거 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오. 요거만 잘하면 돼요. 요거 아르곤 용접은 요거만 잘하면 돼요. 그뭐 전서 같은데 가게면 이거 쓰잖아요. 맞아. 그거 겁내 무겁고 더워요. 아, 그러면 요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쓰고 원래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하고 이거까지 해보고 이제 경산 현장에서 모래도 나르고 사모래도 이런 것, 아니 사모래 잘못 말이구나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 요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구 작업 하신 분들이 네.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마지막도 안전. 요거 생각하시면 그러면 포스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정상화되는 게 조금 걸릴 것 네네.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질문 또 왔어요. 네, 조선 관련해서 사실은 타격이 별로 안 클 거다. 네. 왜냐면 후파는 일본, 중국 물건을 우선 수입해서 문제없이 돌린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지 네. 궁금해하시네요. 이게 그 이전에 이 철강이 이제 두 번째거든요. 네, 두 번째인데 네. 지금 국내보다 해외 쪽에 가격이 더 싸요. 그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네, 더 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국내 쪽이 안 되면 해외 쪽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분 그 어리광대 척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해외 쪽에 조달도 가능해요. 그러면 조선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어, 그런데 만약에 해외 쪽에서도 이 물량을 제대로 만약에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변수도 일단 생각해야 되니까 그걸 빼게 되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철근 유통 가격이 기준가가 아닌 유통 가격이 지금 어쨌든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더 싸니까 중국이란지 그 중국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본 쪽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일본 쪽에 써야 되는 물량을 제외하고도 공급이 가능하다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는 없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는 게 맞다.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랍니다. 네, 어뢰광장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포스코 자체만의 문제로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나머지 아까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가. 동국제강이나 다른 데 입장에서는 네. 그 아까 슬래브 가져와서 한다라고 하면 매출은 사실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소화를 가능하다라면은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수익이 되는 거죠. 추가 수익이 되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제철이 좀 더 이제 반사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네시스? 그것도 있지만 현대제철이 국내 매출 비중이 88%예요. 맞네요. 네, 88%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다 돌리기 때문에 네. 포스코가 공급하지 못하는 쪽으로 이제 이 현대제철이 뭐 포스코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것도 뺏길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빠르게 부족한 거를 현대제철이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포항 공장에서 열연하고 후판 생산량이 530만 톤이고 네. 광양 공장이 280만 톤이에요. 아,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 제철소 쪽으로 슬랩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포항 제철소 생산량이 광양 제철소보다 더 많기 때문에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연료를 뺀 후판 생산량만 보게 되면은 338만 톤이거든요. 네네. 이 338만 톤만 보더라도 광양 공장이 생산하는 280만 톤보다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항 제철소가 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없고 지금 그래서 광양 공장이 뭐 생산량을 여기서 50%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포항 공장이 생산하는 530만 톤을 다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네. 전체 530만 톤하고 280만 톤을 합쳐가지고 810만 톤에서 봐야 되는 거지. 280만 톤에서 여기서 뭐 100만 톤 더 늘리는 이 문제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공급량이 상당히 빠듯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이 연련하고 후판하고 생산량이 477만 톤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동국제강이 당진 공장에서 후판은 현재 12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이 풀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하네요. 예, 하더라도 현대제철인지 동국제강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물량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530만 톤을 다 채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네요. 네. 나머지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에서 조금 가져와야 되나? 네, 그렇죠. 해외 쪽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고 일본 쪽에서 가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현대제철도 보니까 외국인은 별로 관심 없는데 기관들이 기관 좀 쪽. 열심히 사네요. 그래서 지금 네. 하루 오르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네. 지금 뭐 대동스틸이란지 금강철강이란지 뭐 동국제강 같은 주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현대제철만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맞아.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대형주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시장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가. 그래서 상당히 좀 소외가 된 게 아닌가 좀 봐지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좀 장기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현대제철이 가장 큰 수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국내의 물량이 부족하니까 네. 이 국내 매출 비중이 네. 큰 현대제철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연련 쪽하고 후판 쪽을 다 커버 가능한 국내 쪽 기업은 아직 현대제철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대동스틸하고 금강철 같은 이런 중소철강주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격 상승 요인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 이슈가 발생되면서 사료하고 곡물주가 오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 봐야 돼요. 제가 잠깐적인 네. 테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동스틸하고 금강철강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포스코에서 어쨌든 슬럽에서 내연 강판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공급 받아가지고 대리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파는 애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슬래브가 아니라 슬래브에서 어쨌든 이 완제품을 만들고 난 내연 강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공급 받아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포스코에서 이걸 공급 못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품이 안 오는. 네, 안 오게 되면 대동스틸하고 금강철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동이랑 금강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근데 현대제철은 바로 조정이야.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바로 3일 동안 조정이. 차라리 그러면 그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주가 반응은 대동스틸하고 금강철이 나왔지만은 실적으로 이게 장기화가 되게 되면 저는 현대제철이 가장 큰 수혜라고 보는 거죠. 최선호주는 현대제철.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방금 아까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거. 아, 지금 이제 북미에서 지금 막 날아오르고 있고 아이오닉 6도 그러면 그거 쓰지 않나? 포스코. 그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저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네. 일단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쨌든 네. 제네시스급 이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같은 경우도 네. 이제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강판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진짜 3분기 실적부터 현대제철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 3분기면 4분기부터. 4분기부터 네, 맞지. 3분기 거의 다 4분기부터. 지났죠. 네. 그렇지. 3분기 거의 끝났으니까 4분기부터 네네. 포스코 걸 조금 가져오고 정상화 그렇죠.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포스코 재고 물량이 음. 다 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게 된다면 내년 1분기까지도 현대제철은 계속 수혜라고 보는 거죠. 오, 지금이 또 적기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르겠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될지 아니면 포스코에 말을 하듯이 3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개월도 너무 장담할 수 없고 해. 맞아. 2년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아까 좀 실린더랑 다 바꿔야 된다는 네. 게 LS에서 이걸 다 가지고 있기도 사실은 재고가 그렇죠. 네. 그거를 다 커버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또 생산하는데도 시간 걸릴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어쨌든 이 모터에 들어가는 철 제품도 포스코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또 맞네. 그렇잖아요.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네. 그럼 또 해외에서 또 가져와야 돼. 야,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터를 이렇게 기존에 재고가 있겠지만 또 추가 생산해야 되는데 추가 생산도 쉬울까? 그러니까 좀 생각하는 생각이 정상화하는 데까지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다. 시간이 걸리면 포스코 자체적으로 볼 때는 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앞에서도 또 얘기하신 것 중에 광양이 또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 포항이 많은 품종을 조금씩 하는 거여서 네. 쇼티지가 나는 품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도 하시긴 하시네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반사 수익이 나오는 기업들도 존재를 할 거니 네네. 그런 쪽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휴미츠가 또 오래 걸릴 거다라는 이제 정보를 저희가 네네. 취득을 해서 또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거잖아요. 아까 이수만 지금 그거 엄청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네, 네. 이수만. 그래서 지금 뭐지? 네. 이분 말씀하신 잠시만 이거 정리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소품 280만 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일 수밖에 맞아, 없을 맞아, 것 같고 그리고 포항제철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다분지 소량 생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생산량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생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